두 분 의견도 너무 갈립니다만 사실은 이제 뭐 댓글 같은 걸 보더라도 네. 그렇고 너무 의견이 달라요, 정말로. 그죠? 예. 근데 이제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더 만나가지고 네. 다시 한번 끌어안길 네.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항상 정치는 제가 이때까지 쭉 지켜보면서 네. 제가 딱 터득한 하나의 그러니까 원리랄까요? 네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항상.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누구의 그러니까 이 강한 주장을 하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억울하게 보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숙이고 안고 그렇게 가면요. 네. 국민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결국 만약에 이렇게 껴안고 했는데 또 윤석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좀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 없게 계속적으로 한다. 네.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이 버려요. 국민들이 먼저 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서 네. 그간의 여러 가지 분립함을 일단 우리가 봉합하자. 하고. 내가 하여튼 유감을 표할게. 네. 그런 식으로 껴안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에게 박수를 치겠습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참 젊은 친구죠. 저 껴안다고 저 참 고생 많다. 네. 우리가 그동안 참 윤석열 속 좁은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대인배네. 박수 치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만나서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돌아왔잖아요. 음. 돌아왔는데 가면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을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국민들이 이제는 이준석 빼라. 그런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현재 현상을 어떻게 좀 정리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네. 비대위에 좀 공언한 대로 5일, 9일 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랬는데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법을 찾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감을 뜻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주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네, 해서. 나는 이준석을 이번 그러니까 1월 9일 징계 풀리고 난 뒤에 너는 그러니까 일종의 당원권이 회복이 됐을 때 네. 그때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한마디만 던지면 일단 비대위를 그러니까 뭐 해서 네. 새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최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1월 9일까지 비대위를 가라. 가자. 네.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여러 개 당내 상황을 정비할 수 있도록 네. 소위 말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로 가는 게 내 생각이 좋을 네. 것 같다. 1월 9일까지 비대위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복귀가 되면 그때서 하자. 그때서 하자. 그래서 그때는 그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해서 예. 그때 누가 되는지 그때까지 가면 선의 경쟁을 하도록 하자. 그때 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어떻게 해버리면 어떻게 또? 그거는 국민의 선택이잖아요. 어쩔 수 당원의 없어요? 선택이잖아요. 네. 그거는 대통령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지금 이 대통령이 아무리 재앙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여당의 총재도 아닌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총재가 당 대표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심의 선택인데 그걸 갖다가 그거마저 네. 못 받아들인다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건 답이 없는 이게 거죠. 득실이 참 맞지. 네. 아니, 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하나 짚어야 되는데 네. 뭐냐면은 계속 이제 국민의 선택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보려면은 국민의 선택 판단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국민의 선택이란 부분이 지금 그 저번에 1년 전에 나경원 후보와 같이 경쟁을 했을 때 네. 일반 당원에서는 이준석이 많이 졌어요.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58%가 일반 받아서 국민 됐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자, 그러면은 일반 국민 안에 민주당 지지층이 3분의 1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3분의 1이 들어가 있다면 일종의 역선택에 의해서 되는 그 경우에 만약에 그때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또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7대3으로 비율을 반영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그렇게 나오고 지금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제 1위가 이준석 그렇죠. 대표의 나오고 있잖아요. 간접갑도로, 예, 간접갑도로. 그렇다면은 그런 그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이거는 민심이 아니고 역선택에 의해서 당심은 아닌데 당심은 이준석이 아닌데 네. 일반 그 국민들 지금 보면은 가장 그 하나 특징이 이준석은 분명히 보수 정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대표인데 네. 모든 보수 언론에서는 이준석을 비판을 하고 진보 언론이 이준석을 막 띄워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의 패널들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패널들도 네. 진보 쪽에서 네. 이준석을 응원하는 겁니다. 이분도 그러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뭐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국민이 버릴 거다 한 번 더 말씀을 부리는데 국민은 버릴지 몰라도 민주당 지지층은 박수를 쳐요 또. 민주당 분란을 지지층은 일으키면은. 국민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 안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이준석이 분란을 또 일으키면 또 이른바 박수를 쳐요. 역선택을 언제든지 그렇죠. 할 수 있다. 박수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씨앗을 분란의 씨앗을 저는 이번에는 그 확실하게 정리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최재형 의원도 그렇고 저 아침에 들어오던 조혜진 의원 얘기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히 비중 있는 분들도 비대위 이건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냥 가더라도 이게 가다가 기차가 그냥 뭐 시끄럽다고 이렇게 되더라도 무시하고 가버린다. 끝까지 가면 괜찮은데 가다가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당헌 당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해석 투쟁이 있다는 네, 거죠. 헌법 법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당헌 당규라는 것은 당 안에서 적용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이 당헌 당규는 이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당헌 당규를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때는 그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요. 거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도 네. 가장 최근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 당헌 당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낙연, 이재명이 그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중도에 사퇴한 정세균 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이걸 놓고 또 당헌 당규 해석을 있었어요. 따라서 맞아요. 따로 네. 했거든요. 네. 그 당헌 당규를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하고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 교수님께 이런 말 좀 네. 여쭤봐야겠습니다. 결국 아까 이제 마지막 예를 들어서 1월 9일 이후에 네. 전당대회를 이준석도 참여할 수 있게 네. 한다면 네. 민주당 지지자 역선택일 거 아니냐. 역선택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분란을 부추기는 쪽으로 선택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제가 이 그게 속담을 상당수 그 댓글 보면 네. 지금 상계에서 이준석을 정리해야 한다는 네. 말의 이제 네. 이 근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이 그 역선택을 상당히 우려해서 그러니까 네. 민심이 앞서서 당심을 이겨버리는 상황, 음. 이 우려를 하지만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국민의힘 경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당시 민심에서 누가 앞섰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앞섰고, 그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잖아요. 됐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 당심위에서 많이 밀은 누가 됐죠? 결국 윤석열 후보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 상당히 민심의 역선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일방적으로 민심 하나만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당 제가 알기로 5대5로 지금 아마 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민주당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준석을 민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결과를 완전히 왜곡할 정도의 그 정도의 민심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네, 본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것이 우려됐다고 한다면 지난 대통령 경선에서는 가면 민심 반영 비교를 안 해야죠. 그럼 그때 홍준표 후보가 됐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당내의 여러 가지 하나의 기류가 모아진다고 하니까 그것이 민심까지 견인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민심 역선택이 있는데도 민심 반영했고 이번에는 그러면 민심 역선택 되니까 빼자?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조혜진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비중 있는 분들이고 상당히 그러니까요. 합리적으로 말씀하신다는데 당내에서는 또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만들어놓은 혁신위의 위원장, 부위원장이니까 네. 이준석 패 아니냐 그래 이야기하지만 노동 교수님 보셨듯이 누가 봐도 이분들은 그런 이준석에 대한 뭐 개파색치가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 차원에서 말씀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그런 나름 비중 있는 그렇죠. 분들이 얘기하셔서 뭐 그것도 그렇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그러니까 수밖에 그런 없어요. 분들의 사실은. 판단을 저는 그것이 대개의 상식과 일종의 민심하고 저는 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네.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준석 배제 그런 식으로 가갖고는 네. 저는 뭐 국민의힘을 뭐 그렇게 딱히 지지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어쨌든 거라는 그러니까 걱정이 말씀하신 된다는 건 거예요. 결국은 비대위를 하더라도 네. 이준석 대표에게도 어떤 차후의 기회를 줘서 네.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는 혹시라도 이 상황에서 이른바 선당 후사 네. 내가 나로 인해서 어쨌든 흔히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네. 경위야 어떻든 간에 네. 이렇게 시끄럽게 됐으니 네. 내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자, 당 수습이 우선이다. 이른바 선당후사. 네. 이렇게 갈 수는 없나요? 본인이 누군가 지금 설득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종인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와요. 제 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분을 좀 멘토, 해서 멘토 역할이니까. 설득을 좀 하시라. 그래서 그게 안 김종인 될까요? 위원장이 얼마 전에 또 뭐 장재원 뭐 이렇게 만났어요. 네, 건설공하고 그러니까. 만났기 때문에. 정진석, 장재원 그렇게 만났죠. 거죠. 그걸 만났기 때문에 김종인이 설득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네.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무난하게 이 수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수습을 하는데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정치권 원로신데. 민주당에서도 뭐 비대위원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뭐 지지율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설득도 안 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설득도 안 당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네. 전에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네. 이준석에게 해주고 싶어요. 네. 이게 지는 게 이기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는 지는 선택은 절대 절대 하지 안 할 않죠. 겁니다. 네. 절대 지는 선택을 안 할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지를 수가 없죠. 질질 않는 거니까. 지금까지 이제 11년 동안 저는 이준석 대표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닌데 네. 저는 11년 동안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 네네. 시사 월간지에 이렇게 뭐 기사 기고를 기자 하고 얼마 하면서 쓰셨죠? 또 그리고 이 타블로이드도 제가 필명으로 많이 기사를 썼거든요. 네네. 그거 하면서 제가 뒷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절대 그 캐릭터가 네. 여기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캐릭터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석 대표를 설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이유가 없죠. 왜요? 아까 얘기했죠. 뭐 그래야 수습이 된다고. 아니 수습 방법이 두 갈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안고 가는 방법하고 하나는 정리하는 그냥 방법인데 정리하고. 안고 가는 방법을 두 번이나 써봤지만은 지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저는 설득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설득 안 할 거고 설득해도 설득을 당할 가능성이 윤석열 없다? 대통령이 설득을 하면 설득 당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네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지금 저기 대표적으로 사퇴하라는 설득은 먹히지가 않겠죠. 먹히지가 않겠지만은 네. 일종의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뭐 시기를 조정해서 뭐 할 테니까 좀 이렇게 당 지도부와 잘 좀 합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본인은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본인이 사퇴하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설득 안 당할 그러니까 거예요. 뭐 사퇴하는 말은 아니죠. 어쨌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네.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중재 내지 설득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그런데 이유도 없고 저는 할 필요도 없다고 할 필요가 없고 할 이유도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 제가 보기에도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별로 뭐 이렇게 어떤 중간적 어떤 입장, 뭔가 좀 유한 입장 이런 걸 취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이때까지 하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11년 동안 보여준 정치 이력 네. 그걸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들고 나왔던 일종의 젠더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과 실력이라는 부분들도 과연 그러니까 이준석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것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 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한 공부와 더 이 지금 인성 수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의 이 상황에서 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이준석에게 다 덤터기 씌우는 듯한 네. 그러한 형태로 몰고 가서는 결국은 문제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는 그러니까 도려낼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병의 근원은 그러니까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원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시는데요?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일종의 선당우사가 아니라 네. 선사우당을 하는 그러한 일부 권력자들의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국민의힘 내부에 예, 국민의힘 내부에 네. 자신의 좌우의 정치적인 이익과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과 국가 이런 민생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개인의 정치적인 입신양면에 더 지금 그러니까 귀 기울이고 있는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준석은 일종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진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이 여기서 굴복을 하면요. 네. 이준석의 모든 이제까지의 나름대로의 개혁의 몸짓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요. 전부 다 물거품되고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완전히 존재감 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것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이준석은 굽힐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네.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강자는 결국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한 번쯤 접어주고 품어주고 그것이 결국 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품은 사람이 또 뭔가 안 좋은 식의 행동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거는 민심과 당심이 알아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